하이랜더 시승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게 또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또 궁금한데, 차량이 하이브리드면서 좀 괜찮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하나 걱정이 되는 거는 사실 토크가 좀 약해요. 토크 부분이 좀 어떨래나, 이게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, 이게 마력은 한 240마력 정도 되는데 토크가 20대 중반도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과연 힘이 어떨지 요것도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. 차가 전체적으로 조금 올드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, 뭐 그런 거는 이제 제쳐두고 주행 감각이 어떤지 그런 거나 한번 보자고요. 자, 진짜 이거 오랜만이다. 드르륵 하면은 요렇게 이제 차가 갈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. 그래서 자, 그러면 한번 출발을 해 보도록 할게요. 해놓고, 근데 확실히 차가 좀 커요. 큰 느낌이 확 나서 이 움직이는 느낌이 좀 무겁게 나가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, 그리고 되게 부드러운 느낌도 들고요. 지금은 전기 모터로만 가고 있는 듯한 그런 것 같아요. 또 사람 지나가면 또 이렇게 이제 켜주고, 이런 센스 있는 행동도 잘 합니다. 자, 초반 가속력이 나쁜 편은 아니에요. 토크가 좀 낮아갖고 이거 어떨래나 이게 좀 사실 걱정을 조금 하긴 했는데, 실제로 주행을 해보니까 그렇게 걱정이 될 정도의 그런 건 아니고요. 일단은 근데 차의 이 포지션 자체가 조금 높은 느낌이어서, 요게 살짝 차가 흔들흔들해요. 근데 이건 뭐 사실 SUV가 큰 SUV다 보니까 조금 이제, 그리고 요 정도 한 50km 정도 속도에서 코너를 돌면 차가 살짝 기울어지는 느낌도 조금 나고요. 그래서 아무래도 요 차는 막 속도 내 갖고 이렇게 타는 그런 차가 아니기 때문에, 이런 부분에서 막 독일차처럼 막 이렇게 세게 단단하게 막 세팅을 하고 막 서스펜션을 막 저걸 하고 이렇게 한 느낌은 아니고, 그냥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차를 만든 게 아닐까,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. 대신 이제 연비가 13.6km인가? 뭐 그 정도로 연비가 꽤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여기 차가 많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전형적인 SUV 느낌, 이거 팰리세이드하고 개인적으로 느낌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, 하이브리드라서 뭐 불편하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. 차가 이렇게 굼뜬 느낌도 별로 안 들고요. 그러니까 가족들 태우고 편안하게 어디 가기 좋은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요런 이제 공조기 건드리는 이런 것도 이제 올드한 스타일이어서, 사실 제가 최신 차량 타면은 공조기 끄는 게 공조기를 어디서 꺼야 되지? 막 이런, 터치에 있나? 여기 있나? 막 이러면서 막 찾아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, 얘는 그냥 물리 버튼으로 끄는 버튼이 딱 있어갖고 그냥 이렇게 옛날 그런 차에 좀 편안한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. 근데 우리나라가 하도 이제 막 디자인 같은 거 많이 보고, 현대기아차가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좀 잘 만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뒤처져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. 승차감도 굉장히 좋게 세팅이 돼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. 자, 이게 이제 스포츠인데, 스포츠는 확실히 RPM을 좀 높게 쓰긴 하는데 잘 나가는 느낌은 있지만, 사실은 뭔가 이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. 차체가 되게 크고, 그리고 포지션 자체가 되게 높고, 스포츠가 막 그런 좀 다이나믹한 그런 효과를 주려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. 뭐 하이브리드라서 조용하고, 지금은 이제 엔진 떨림도 없고,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
이게 스포츠를 놓으면은 보통은 엔진이 계속 켜져 있지 않나? 근데 얘는 뭐 그냥 계속 모터로만 가려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근데 이 디지털 룸미러가 저는 이제 아우디 Q8, Q8 이트론을 이제 타보니까 이 전자식 사이드 미러가 조금 불편했어요. 이게 특히나 주행할 때는 그나마 조금 적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와, 주차할 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. 주차를 못 할 것 같아. 사이드 미러 보고. 그래갖고 이게 살짝 저한테 트라우마로 남았나?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사실 디지털 룸미러에 대해서도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좋게 생각하는 편은 아니었어요. 근데 막상 요거 보니까 되게 괜찮네. 화면 되게 좀 선명하고, 예, 그래갖고 되게 좀 괜찮은 느낌입니다. 그리고 내 모습이 미러에 안 보이니까 조금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? 예, 이렇게 그냥 뒤에만 보인다고 살짝 이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요거 거리감만 잘 맞으면은 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근데 확실히 이게 엔진이 진짜 부드럽네요. 뭐 회전 질감은 6기통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, 근데 이 조용함은 거의 뭐 6기통 엔진에 버금갈 정도로 되게 정숙한 느낌이고, 그리고 주행이 되게 편안합니다. 예, 되게. 그래갖고 연비도 좋고, 그래서 힘도 좀 딸리지 않을까 싶었는데, 이렇게 시내 주행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무리가 없어요. 예, 근데 팰리세이드가 이제 조만간 풀체인지가 되면서, 팰리세이드도 하이브리드가 기존에 있었나? 팰리세이드가 신형이 나오면은 얘가 어떻게 될래나. 지금도 뭐 그렇게 막 잘 팔리고 좀 그런 느낌은 아닌데, 가뜩이나 그냥 판매가 조금 저조한 느낌인데 아예 그냥 땅을 파고 무덤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수준이 돼버리면 어떡하나, 약간 이런 걱정이 좀 들고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격이 개인적으로 좀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해요. 예, 이게 좀 사실 2019년에 처음 출시한 차량이고, 페이스리프트가 안 된 차량이면은 사실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가 어렵거든요. 예, 그러면은 이제 할인을 통해서 그거를 조금 이제 많이 팔릴 수 있게 그렇게 좀 과감하게 한 돈 1,000만 원씩 할인 때렸으면은 어땠을까,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드는데, 근데 토요타라는 브랜드 특성상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. 예, 토요타는 막 그렇게 많이 가져와 갖고 어떻게든 많이 밀어내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들여오고 막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, 야, 근데 이거 진짜 부드럽다. 우와, SUV가 가솔린, 물론 하이브리드이긴 하지만, 엄청 부드럽네. 약간 이 트론 타는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고, 굉장히 의외네요, 차가. 차는 되게 부드러워요. 일단 이 SUV 특유의 좀 살짝 휘청휘청하는 그런 느낌은 없잖아 있는데, 이렇게 이제 코스를 쭉 타고 와봤는데, 사실 이게 전기 모터로 가는 거하고 가솔린으로 가는 거하고 이질감 자체도 없을 뿐더러, 가솔린으로 가도 뭐 엔진의 떨림이나 이런 거 없이 이게 모터로 가는 거 아니야? 라고 좀 착각할 정도로 잘 갑니다.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스포츠 모드라는 거. 지금 스포츠 모드를 제가 놓고, 사실은 다른 차를 타면은 스포츠 모드 놨다가 좀 편하게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이거를 모드를 노말로 바꿔요. 근데 얘는 사실 그거를 제가 까먹었어요. 노말로 놓는 거를. 그냥 당연히 노말로 내가 놨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차를 주행을 한 것 같아요. 그만큼 차가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어서, 야, 이거 색다른데? 그리고 요게 이제 가속 성능도 나쁘지 않은 편인데,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포츠가 굉장히 편한 만큼
그렇게 막 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가속력을 보여주진 않아요.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이거가 괜찮으면 이걸 포기해야 되고, 또 이게 괜찮으면은 이거를 포기해야 되고, 약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. 근데 스포츠를 놨는데도 불구하고 밟으면은 딱 한 200 몇 마력에 한 25토크 딱 그 정도의 힘을 발휘하는 것 같으면서 되게 편해요. 이게 조용한 거를 넘어서 전체적인 주행 감각이 깔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통은 막 뭐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. 뭘 해야 되고, 이게 뭐 좀, 이게 좀 거슬리고 좀, 이런 게 좀 있네. 이런 게 가끔 이제 있고, 특히나 하이브리드가 그게 좀 심하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. 근데 얘는 전혀 그런 걸 스포츠를 놨음에도 불구하고 모드를 바꿔야지 이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이게 막 곡선주로를 막 빨리 달리고 이러면은 조금 휘청휘청하고 좀 롤링도 좀 있을 것 같고, 사실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막 이제 속도를 내갖고 다니면은 조금 불안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, 근데 그냥 이렇게 일상주행 한 7, 80km까지 그냥 시내에서 달리면서 또 막히는 구간 가면서 이렇게 그냥 운전을 하면은 크게 불편함 없이 그냥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. 핸들링도 뭐 워낙에 이제 일본 차들이 핸들링이 좋으니까 핸들 감각이 되게 좀 빠릿빠릿하게 오는 그런 느낌이고, 확실히 국산차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매력적이네요, 차가. 이 정도의 가속감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습니다. 개인적으로 뭐 이게 240마력인데 이거 밟으니까 300마력 같아요, 이런 느낌은 없어요. 딱 그 정도의 힘입니다. 그리고 차체가 있고 무게가 있으니까 그렇게 잘 나간다, 야 차가 잘 나가네, 이런 느낌은 사실 아니에요. 근데 차량 자체를 그렇게 세팅을 한 차량이 아닌 듯한 느낌이 이 승차감이나 엔진 질감 이런 거에서 그냥 딱 느껴져요. 그냥 이거는 편하게 타는 차고, 그냥 네가 만약에 가족들하고 차를 타고 어디를 가면은 너의 가족까지도 굉장히 편하게 이동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느낌을 팍팍 주고 있습니다. 뭐 감성이 좀 올드하고 좀 이런 게 있다고 쳐도, 그런 거를 조금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. 노말로 놓으면은 스포츠보다 한 박자 조금 늦게 출발하는 느낌이에요. 이게 스포츠를 꽤 오래 놓고 타니까 노말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출발하는 그런 느낌이고, 토크를 조금 덜 쓰는 느낌. 차량이 이게 옵션이 다 들어가 갖고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좀 좋은 차인데, 근데 가격이 좀 비싸요. 이게 가격만 조금 저렴하면은 꽤 판매가 잘 나올 것 같은데, 토요타 코리아가 굉장히 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좀 고집 있는 브랜드예요. 에, 뭔가 좀 주변에서 이런 거 해봐라, 이런 거 좀 해봐라, 이렇게 좀 해봐라 라고 분명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갈 거고, 피드백도 분명히 그런 게 들어갈 텐데, 뭐 고집을 안 꺾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. 뭐 차를 뭐 안 들어오면 그냥 그거예요. 차를 출시를 했는데 안 팔리면 그냥 안 들어오면 되지, 약간 이런 느낌이야. 그러니까 이거를 7,470만 원에 가격 책정을 했는데, 주변에서 너무 비싸요, 이게 이렇게 하면은 잘 안 팔릴 것 같아요 라는 피드백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. 근데 신경도 안 쓰는 느낌입니다. 이게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거는 뭐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,
그래서 그러면서 또 그랜드 하이랜더도 팔아야지 약간 이런 또 기사들이 막 흘러나오고 이러니까 얘는 토요타 코리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지?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물건은 좋은데 잘 못 파는 약간 그런 느낌. 근데 이제 아무래도 토요타가 조금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이 좀 있는 게 전기차로의 전환이 조금 이제 늦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, 그리고 출시하는 전기차들이 토요타의 명성에 비해서 좀 반응이 별로다. 이런 게 있고, 사실은 이제 전기차를 미리 좀 시작을 했던 브랜드들,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기아인데, 그런 차량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기술을 선도해 갖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, 그리고 토요타가 좀 뒤늦게 시작을 하는 하이브리드에 너무 고집하다가 전기차의 전환이 좀 늦어버린,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. 토요타가 정보력으로 분명히 앞으로는 전기차의 시대가 올 거다라는 거를 알았을 텐데 자기만의 방식을 고수하지 않았을까,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밀지 않았을까,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, 이게 또 이제 전기차의 시대가 또 중국이라는 변수가 또 생겨갖고, 토요타가 사실은 세계 1위이고 차를 굉장히 잘 만드는 브랜드인 건 맞는데,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토요타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. 근데 아직은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가 대세인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토요타 차량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, 그런 상황입니다만, 좀 토요타도 미래를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, 근데 야, 이 하이브리드는 진짜 좋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차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솔직히 7,470만 원 주고 살 차일까에는 조금 의문이 들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게 뭐 모든 차가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겠지만, 차가 비싸면 비쌀수록 대안은 많아져요.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.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차량의 밸런스를 좀 많이 보는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어느 한 기능이 굉장히 특출나다 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 꽂혔다라고 하죠. 나는 이 기능에 꽂혔어 라고 해서 차를 사는 편은 아니에요.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많이 보거든요. 그러니까 실내도 어느 정도 좀 모던한 감성이 있으면서, 그리고 주행 감각도 좀 편안하면서, 그리고 밟을 때 좀 쭉쭉 잘 나가고 이런 느낌을 원하면서, 물론 그거를 다 충족시키는 차가 어디 있겠습니까?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챙기는,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바꿔서 말하면 어느 하나가 좀 많이 떨어질 경우에는 그 차를 구매를 안 할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. 그래갖고 하이랜더가 사실은 어느 한 특징을 보고 사면은 샀지, 전체적인 밸런스를 보고 구매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야, 토요타 차량을 추천을 안 하는 건 진짜 처음이네요. 그래서 얘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작년쯤에 글로벌로 페이스리프트가 발표가 돼야 되는 건데, 지금 올해가 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 소식이 없는 게 뭔가 단종을 시킬래나? 그건 아닌 것 같은데, 미국에서 엄청 잘 나가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. 야, 주행은 진짜 100점 만점에 99점. 정말 깔끔하고. 근데 취향을 좀 탈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차량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
더 좋은 차량이 있으면은 제가 리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,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야, 이거 차가 투명으로 나와. 야, 오, 이거 좋다. 신기하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